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호랑이님이 명품 시사 시선집중은 하루의 알람입니다. 하루의 시작 전 꼭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저희 알람 듣고 잘 일어나셨나 모르겠네요. 일어나셨으니까 댓글을 다셨겠지요. 호랑이님 외 많은 분들이. 네. 한현자님,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라서 버스 안에서 이어폰 꽂고 대기 중입니다.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왜 또 병원을 가실까? 그러게요. 편찮으신가? 가끔 이 시간에 올라오는 댓글들 보면은 병원에 그저 가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 병원은 뭐 진료에 좀 별로 차질이 없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여튼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고. 짱가님이 오늘 동네 소 키우는 동생 서울 집회 간다고 새벽부터 전화 왔습니다. 속값 답답하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오늘 전남 농민 1,200명이 서울 국회 앞 도로에서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상경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료값 등 생산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서 코로나19 당시 속값과 비교했을 때 한 마리당 200여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그야말로 키우면 손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절로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와중에 도매가는 좀 하락을 했고 수입사는 늘고 있고 소비는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네요. 아니 한우 가격은 떨어진다는 뉴스는 저도 봤는데 왜 한우 음식점 문턱은 이렇게 계속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매가는 하락하고 소매가는 하락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네. 최근에 먹어본 적이 없어서 소매가를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왜 먹어본 적이 없느냐. 문턱이 높아서. 그러니까요. 네. 아 먹고 싶다. 네. 그래서 농민분들 오늘 좀 상경 집회 한다고 하는데 네. 정부가 조금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66님 번호가 6인4개예요. 특이한 번호. 하수처리장 근무자입니다. 특성상 장마나 폭우가 내리게 되면 현장 점검을 다닙니다. 그렇죠. 제발 이번 여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러시겠네요.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안전 유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시민분들이 알아서 조금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물 빠지는 곳에도 담배꽁초가 많이 막고 있다. 이런 뉴스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좀 잘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권오수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을 했죠. 자, 이제 남은 건 선고입니다. 근데 이 선고가 주목되는 이유가 있죠. 검찰이 이 선고를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네.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라는 보도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소환 조사를 하고 이때 명품백과 주가 조작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MBN이 보도를 했는데요. 다만 공개 소환할지 아닐지 그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움직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2심 선고 날짜가 9월 12일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자, 이 시점에 한번 주목을 해보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냐. 이원석 총장 임기와 딱 그냥 겹쳐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원석 총장이 수사 결론을 지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고 보고 수사 결론을 내릴 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사 절차를 미리 끝내놓고 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석이 맞다면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되든 이원석 총장 주도하에 수사 결론을 내린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발걸음을 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하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죠. 네, 제발 부디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 손 씨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나눴느냐의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방조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그 보도가 맞다면
검찰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릴지 참으로 궁금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2심 선고까지 보지 않고도 미리 수사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대로 법리대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될지 좀 시선 집중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대상은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준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언론사 기자들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중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시키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무혐의로 덮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의혹을, 어미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 증인을 출석시킨 의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사라는 겁니다. 네, 짚어야 할 점은요? 뭐 딱 하나. 이것이 정말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형식적 측면을 보죠. 지금 들은 뉴스 내용 그대로 4명의 검사 탄핵 사유는 이재명 수사 또는 이재명 재판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나마 박상용 검사의 그 경우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형식적 사유만 보면 검사 탄핵과 이재명 방탄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표면만 놓고 보면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맥락입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이재명 수사와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를, 어미준, 강백신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방탄용 아니냐, 보복용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점을 중시하면 이원석 총장의 방탄 주장이 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이 뭘까? 자,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백현동 사건 모두 수사를 끝내고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법원에 가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단계는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검사가 공소 유지에 직접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검사로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재판에도 관여하고 있다면 거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방탄용이라고 하는 비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가?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이들 검사 탄핵의 적법성, 적절성을 먼저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드러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검사 탄핵의 적법성과 적절성은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의 사유에 대한 적절성과 적정성이잖아요. 그것이 이재명 수사, 이재명 재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있겠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바로 이 점을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논점은 여기서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 관계자도 말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데요. 요거를 지금 어떻게 볼지 촌철님들의 반응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유령님. 검찰은 민주당 비판하기 전에 그동안의 검사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처벌했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반면에 3149님은 야당은 기승전 탄핵, 여당은 기승전 방탄. 이제는 좀 다른 메시지 듣고 싶습니다. 이런 평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만 보지 말고
헌법재판소도 좀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3명의 검사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헌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1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각 결정이 내렸고요. 2명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언제 그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지 지금 기약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나머지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으면 이것이 추가 검사 탄핵에 대한 또 평가의 잣대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약이 없다. 이 점도 함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추진했던 검사 탄핵과는 조금 위법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이제 그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또 추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공수처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7070. 02800-7070. 이 번호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누구 것인지는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대상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네. 그다음 이른바 골프 모임 단톡방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그 단톡방의 내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대화이고 단톡방 안에 수사 대상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세간에 또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여러 의혹은 가설과 가설이 겹쳐서 나오는 얘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만 수사팀에서는 그 부분도 참고하고 있다.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런 말에서 읽을 수 있는 점이 뭘까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알아는 볼게 내지 참고는 할게. 뭐 이 정도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800-7070의 경우 확인은 하겠는데 외부에 알려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금 했죠. 공수처 관계자가. 그러면 이 말의 주체를 공수처가 아니라 용산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공수처는 용산 입장에서 외부일까요? 아닐까요? 협조할까요? 안 할까요? 혹여라도 외부로 생각해서 용산이 알려줄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공수처는. 이게 궁금하고요. 단톡방의 경우 참고는 하겠는데 가설의 가설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피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따지고 보면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의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피의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의혹, 즉 의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확인되지 않은 의심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설이죠. 가설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이 단톡방 내용을 놓고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세간의 가설도 사건의 재구성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질적으로 다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뭐 아무튼 이거저거 다 떠나서 딱 하나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뭐 그래서 확보는 한다는 거냐 아니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뭘? 통화 기록을. 자, 통화 기록 조회 기한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호, 그 멤버들의 통화 기록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참고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참고를 하는 행위가 통화 기록 조회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는 이게 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800-7070의 주인이 누구냐뿐만 아니라 800-7070으로 걸려오고 걸었던 전화, 통화 기록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대답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의견이 살짝 갈리는데요. 그냥 공수처의 말은 의례적인 거 아니냐. 수사하고 있는 거를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저 정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와장창 님이나 마스터 초이님 등 좀 여러분들은 공수처가 특검으로 가야 할 이유를 확인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또 꼬집는 의견도 있네요. 아니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만 굳이 중간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수사 쭉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결론은 수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면 저희가 또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세월에요? 기약이 있나요? 그러게요. 일주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한편 어제 대정부 질문이 좀 파행을 겪으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보고되지는 못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오늘 지금 뭐 다시 시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좀 뭔가 본회 일정이 내일까지는 있으니까 처리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죠? 뭐 단독으로라도 좀 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도 어떤 동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래버리면 민주당의 애초 계획은 방송사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물리적으로 방송사법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껌껌이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방송사법 중에서 일법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지 일단 이거부터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으면 국회의원 제명도 추진하겠고 우리는 그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의 발언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그 뭐 정신 나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던데 표현의 적절성 문제가 하나의 어떤 그 논점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냐라고 하는 김병주 의원의 문제 제기가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최소한 후자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는 아닌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될지 오늘 국회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초기에 논란이 됐던 게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표결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서는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업, 그리고 택시 운송업, 그다음에 체인화 편의점 이런 그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나섰고요.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만 발생을 한다. 이런 어떤 그 이유를 들면서 계속 반대를 했었고 또 시위도 벌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모두 3927,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다음에 공익위원 9명. 이렇게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이게 뭐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익위원회 결과가 좀 이렇게 나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익위원들이 갈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등 적용에 찬성한 공익위원이 2명. 그렇죠? 네. 반대한 공익위원이 6명. 이렇게 된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제 없던 일이 됐고 내년에도 단일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표 얘기를 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집중 논의사항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최저시급이 얼마?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일 궁금한 부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금 9,860원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10,000원을 돌파할지 말지가 지금 관심사인데 10,000원을 돌파할지 말지가 관심사라는 게 도대체 몇 년째 얘기 나오고 있는 건지 이것도 참 뭐하긴 합니다만 근데 혹시라도 어차피 또 이것도 노사 양측은 입장이 갈릴 거고 매년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키를 지어 왔었는데 혹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공익위원들의 찬반이 갈린 것처럼 혹시라도 최저시급 결정 단계에서도 공익위원들이 갈리느냐 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에 따르면 10,0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차등 적용 여부와 얼마가 적당하냐의 문제는 범주가 다른 이야기니까 예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희용 님이 제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 기억해 주세요. 모든 물가가 배로 올랐어요. 요점을 좀 상기시켜 주셨고요. 반면에 마징가님은 최저임금도 이제 현실화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업종별 차등은 사실 진즉부터 시행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라사랑님은 사업주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동결이 맞는 것 같고 노동자를 보면 인상이 맞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을들 간의 갈등으로 자꾸 치닫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원칙대로 가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유탄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게 결국은 정부의 재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